네, 프린트물 2페이지 기본선언 425쪽 표시되어 있습니다.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무슨 책임이요? 네, 담보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매수인은 대금 출연, 매도인은 권리 플러스 물건이 오죠. 그래서 권리에 뭐가 있거나 문제, 그래서 권리에 뭐가 있거나 하자가 있다. 또는 뭐에 문제가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 그러면 물건의 하자를 알고 삽니다. 알고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악의의 매수인. 무슨 매수인이요? 악의의 매수인. 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삽니다.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물건 하자를 알고 사요. 네. 뭐라고 그래요? 싸기가 싸죠. 안 사거나 아예 안 사거나 사더라도 대금 조절해서 계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이 알고 샀죠? 네. 알고 샀는데 다시 물건 하자 가지고 공격할 수는 있다 없다? 그럼 공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는 따지면 안 된다. 물건 하자 가지고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권리에 뭐가 있으면 하자를 알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권리 하자, 부동산은 보통 알고 사요, 모르고 사? 부동산 등기부 떼봐, 안 떼봐? 권리 전부가 타인 거 알고 살 수 있죠. 갑이 병재산권 이전 약정을 대금 지급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죠. 당사자 일방이 갑이 병의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까 모를까? 아니 부동산 남의 거 파는 거 등기부 떼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면 좋다. 병재산권 대금 지급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여기 일방이 갑이고 누구의 재산권을? 타인 병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이 그래 병재산권 내가 살게 대금 지급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효력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는 뭐다? 유효하다 이야기예요. 그럼 약속한 대로 갑은 그 병재산권을 이전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전을 못 해준다고 한다면 첫 번째, 혹시 잘못 있다 한다면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놀면 돼요. 약속했는데 못 넘겨주잖아요. 근데 갑의 잘못으로 못 넘겨주게 되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서 법정해지 원상회복 손해배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밑에 있는 게 담보 책임이라고. 채무를 이행, 불이행 더 밑에 있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아까 얘기했잖아요. 쌍무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유상 넘어갈 때 넘어지는 거리가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를 다 이행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다? 담보 책임이라고. 그럼 담보 책임이죠. 그러면 못 넘겨주면 당연히 매수인은 알고 샀잖아요. 그러면 돈은 돌려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못 넘겨받으면 돈 줬는데 못 넘겨두면 어떻게 돼요? 돈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돌려받게 사는 말이 뭐예요? 해체. 그래서 여기 1. 권리 전부가 타인 거라고 돼 있죠. 취득해서 못 넘겨주죠.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알고 사지 않을까? 동산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니까 뭐다? 악이죠. 여러분 자꾸 악의를 나쁜 놈 이렇게 사면 안 된다니까. 그 도덕적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사실을 알고 사면 악이고 모르고 사면 선이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악의를 너무 미워하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샀다 하더라도 못 넘겨받으면 해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채무불이행 들어갔다 한다면은 알고 샀다 하더라도 여기 체불로 인한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까지 가지. 이걸로 가면. 근데 이게 아니고 담보 책임 들어가게 되면 알고 산 악의는 해제 뺏기 못해요. 무슨 배상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전해. 뭘 전해? 권리 전부할 때 전자 있죠. 해지할 때 해자 두 글자 압축한 거야. 뭐라고? 전해. 전부 해지할 수는 있죠. 두 번째,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취득해서 넘기면 되죠. 못 넘겨주게 되면 그 부분만큼 돈 도로 돌려받아야 되죠. 그게 대금 감액. 그래서 알고 산 악의 매수는 감액할 수 있죠. 근데 해제 선배 안 되죠. 그러니까 일자하고 감자 묶어서 뭐다? 일감. 전해 일감 줄이면 그 다음에 3번 4번 보세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양이 부족해요. 알고 사게 되면 대금 조절하고 샀지 않을까? 그래놓고 다시 알고 산 사람이 담보 책임 공격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시를 알고 산 매수인은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 붙은 건물 삽니다. 산 매수인 사용할 수 없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또 샀을 때 그것만큼 조절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고 사놓고 다시 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공격하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우측에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죠. 저당권 붙은 부동산 산 매수인.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만약에 산 매수인이 돈까지 줬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요. 계약 당연히 뭐해서 해지해서 돈 돌려받고 또 손해배상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5번이 포인트예요. 담보 책임 중에서 알고 샀는데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돌려가지고 저만 손해. 무슨 손해? 그래서 밑에 담보 책임 종합 있죠. 그거 이해하시면 담보 책임 대입만 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갖다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다음 암호를 푸시기 바랍니다.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라는 사실을 뭐라고? 절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이 수용은 또 뭐야? 이제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든 건 이렇게 해서 딱 계속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답. 이건 문제 풀이할 때 계속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전부 해제, 일부 감액, 저당권 붙은 산 매수인은 담보 책임 들어가서 뭐다? 두 가지 들어가. 해제 플러스 손해. 전해라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라는 사실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절대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 수량 부족 용익적 권리는 악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래놓고 우리는 한번 봅시다. 400 거기 그림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담보 책임 그림 펴볼까요? 425쪽 가보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모르고 샀다 이 말이 통용이 안 되죠. 왜? 등기라는 것을 가지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악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샀다. 그럼 거기 보세요. 거기 별 들어가 있죠. 별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 있죠. 그죠? 그게 그거요. 뭐? 그게 전해 일감 줄이면 뭐다? 저 손해죠. 상동이 뭐예요? 악의도 해지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별 따라 드는 게 뭐예요?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그게 악의는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수량부족과 용익적은. 그렇게 놓고 톡 치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 나오면 요 프린트 딱 가지고 와서 계속 대입을 하세요. 자, 담보 책임은 그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로 가세요. 무슨 대차요? 자, 임대차 618조 나옵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가 여기 한 장짜리 어디서 나왔었어요? 응? 15가지 계약에서 차차차 했을 때 첫 번째 차가 임대차, 두 번째 차가 사용대차, 세 번째가 소비대차. 공짜로 물건 빌려 썼다 돌려주는 게 사용대차. 그럼 임대차 할 때 임이 뭐의 약자일까? 임. 왜 또 임치야 또. 뭘 또 임차야. 차임이야 차임. 글자에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글자고 대화를 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매매하고 구조가 같죠. 일방, 상대방, 약정, 효력이 생긴다. 똑같아요. 다만 그 약정 앞에 내용물이 다를 뿐이죠. 목적물 사용 수익 약정, 차임 약정이죠. 어느 날 이제 차임 대신에 보증금을 들이댑니다. 보증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외우지 마세요. 임대차 할 때 이미 뭐의 약자라고? 그러니까 대여자, 차용자, 차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목적물 임대인 사람이 임차인 사람한테 차임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사람은 임대인 사람에게 사용수익 청구할 수 있죠. 가로 열고 이것을 우리는 임차권이라 한다. 무슨 권? 임차권. 그러면 임차권은 2편 물권에 있습니까? 3편 채권에 있습니까? 3편 채권, 차, 임대차 그 안에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부동산 빌려 쓰는 방법은 보통 2편 물권 전세권 있죠. 3편 채권 임대차 임차권이죠. 그럼 두 가지 연결할게요. 미등기 전세는 무슨 전세?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권 등기된 전세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2편 물권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대차 유효로 전환할 수 있죠. 이게 총칙에서 무효 행위 전환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권도 본권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전세권은 본권 물권인데 임차권은 본권 채권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의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전형, 낙상, 쌍모, 유상, 분료식, 법적성질, 보증금 지급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차임 지급은 요소가 되겠죠. 근데 왜 주인들은 자꾸 보증금을 받아요? 차임 안 주면 곤란해지잖아요. 안 줄 걸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아 놓는 거예요. 보증금의 차임 지급은 누가 입증해야 될까?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겠죠. 자, 존속기관에서 법정갱신 나왔네요. 무슨 갱신이요? 법정갱신은 자동갱신입니다. 무슨 갱신이요? 기간 만료가 됐다.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는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때 다 똑같은데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지 통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3번에 법정갱신이라는 제도 있죠. 그것을 갖다가 밑에 해지 통고 별돼 있죠. 그걸 딱 같이 한 세트예요. 이렇게. 뭐하고 뭐는 한 세트다. 그래서 이 법정갱신 들어가면 이 전세권에 있었습니다. 어디요? 전세권에서는 거기는 이렇게 들어가죠. 네, 거기는 이렇게 들어가요. 소멸 통고라고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에서도 무슨 갱신이 있다? 법정갱신이었는데 여기는 해지 통고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자동갱신은 항상 끝에 뭐하고 한 세트? 이렇게 통고란 단어랑 항상 세트로 놀아요. 요거는 자동갱신 되면 전부 다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다? 약정 없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갑도 6, 을도 66입니다. 누가 했던지 몇 개월이다? 근데 이 임대차 해지 통고는 6 빼기 1은 5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요건 부동산, 요건 동산. 주인이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끝나고 임차인이 통과하면 1월. 동산은 누가 했던 것은 며칠이다? 5일. 기억해 두세요. 법정갱신되면 전 계약과 자동갱신되는 겁니다. 근데 계약사안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기간만큼은 약정 없는 것으로 가요. 그럼 약정 없으면 이쪽 저쪽 통고 들어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 주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이 지나야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이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은 누가 했든지 간에 며칠? 5일.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이 두 군데밖에 없어. 어디요? 전세권 법정갱신 전계약 동일 기간 약정 없어서 이쪽 저쪽 통고. 임차인 법정갱신 됐죠? 전계약 똑같다. 기간은 약정 없어서 이쪽 저쪽 통고. 6 빼기 1은 5. 물론 민법에서는 이런 숫자 가지고는 잘 장난 안 쳐요. 민법은 큰 원리를 묻는 거지. 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중개사법은 막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묻죠. 왜? 법 조문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묻는 거야. 거의 암기법이죠? 막 암기하잖아요. 근데 민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법에서 숫자는 그냥 잘 몰라도 거의 관계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법정갱신과 해지 통고가 항상 연결되는 거 기억하시고. 자, 449쪽에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자기네 목적물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그럼 인도하고 땡치는 겁니까?
존속 중 사용 수익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겁니까? 여전히 의무가 있죠. 왜? 조문에 나왔잖아요. 임차인 사람은 임대인 사람한테 목적물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속 중에도 주인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은 그렇지 않죠. 물건이니까 빌려 쓰는 사람이 주인의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전세권자,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임대차에서는 수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죠. 직접 지배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수선 유지는 자신이 해야 되겠죠. 직접 지배하지 못하고 사용 수익을 요구해서 수선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1. 수선 유지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가 임차인이 부담하는가.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사용 수익을 청구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자, 그러면 이제 통째로 기억할게요. 임대차 들어가면 무슨 대차 들어가면 이 안에 섞여 있어. 강행 규정과 무슨 규정이? 자, 술은 1차까지 먹어야 돼? 2차까지 먹어야 돼? 3차까지? 술은 1차만 먹는 게 좋아요. 술을 언제까지 먹으니까 2차까지 드시면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헤매져. 이렇게 암기하세요. 2차 헤매. 2차 헤매.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맨날 공부하는데 헤매지 않느냐? 이 잔소리가 떨어지니까 잔소리들은 충청도 친구가 뭐라고 떠들어요? 네? 아, 전 저요. 뭐 하지 마세요. 아, 상관 마요. 예? 아, 지나 잘하지. 이렇게 또 역공 들어올 수 있겠죠. 이게 물권법 임의규정, 이게 계약법 강행규정. 세트로 기억하세요. 2차까지 먹으니까 맨날 그따위를 공부 헤매지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뭐라고? 아, 전 저요. 상관 마요. 지나 잘하지. 자, 절 보세요. 맨날 쓰지 말고 그냥 듣고 흘려. 아니 써놓고 또 까먹어. 왜 머리에다 써, 머리에다.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 저는 뭐예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 달리 정해도 유효.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도 유효. 상린관계 달리 정해도 유효. 관습법지 포기 특약도 유효. 조심할 것. 법률 법지 저당권 관련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관습법지 포기 특약은 유효지. 저당권 관련된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자기 토지 가면 지역권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근데 배제 특약도 유효. 자, 이는 뭘까요? 이기연체 해지. 몇 개요? 이기연체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주인이 일기연체되면 해지당한다라는 특약은 불려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다음 차임이죠. 차임 증감 청구권. 임차인은 절대 감액할 수 없다는 특약도 불려하므로 무효. 자, 이 해자가 중요하죠. 이게 기간 뭐가 없으면. 약정 없으면 무슨 통고? 해지 통고. 아까 통고할 때는 뭐다? 600이 75 있죠.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무효죠. 그럼 이건 아까 뭐랑 연결돼 있었어요? 법정갱신 세트였었잖아. 자, 매수 청구권 이야기가 나오면 뭐다? 강행규정. 무슨 규정?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2차 헤매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니까 주인이 얍사하게 임차인 네가 수선 유지할 것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특이하게 유의한 건 맞지만 이거는 소규모 수선까지만 면제 특이하게 유의하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누구 거다? 임대인 의무라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452쪽 임차인의 몇 대 권리? 자, 이 세 가지 권리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세요. 자, 첫 번째 무슨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은 2차 헤매가 아니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임대차 있습니다. 필요비는 언제 요구할 수 있어요? 응? 네? 지출 즉시죠? 필요는 언제 한다고요? 즉시. 지금 점유 중이죠? 점유 중 필요비 지출하게 되면 지출 즉시. 자,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 네? 지금 점유 중이죠? 즉시하면 안 되지. 계약이 뭐하노? 종료 후 달라 들어가야 되겠죠. 조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지금 점유 중 얘기하는 거죠? 뭐하는 중? 점유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고 혹시 점유하다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런 걸 행사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월? 6개월 내 행사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조문에 있는 거 6개월입니다. 왜 6개월인가 봤더니 자, 손 따라 보세요. 필요비, 유익비. 그게 6개월이에요. 몇 개월? 6개월.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건요? 자, 유치권 공식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타인의 물건을 1번 해야 되겠죠. 1번이 뭐죠? 여기 점유하다가 그 물건 지출 비용 상한 채권 있죠. 그럼 여기 몇 번? 6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맞죠? 그죠? 근데 지상물, 부속물 매수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되죠. 왜 안 될까? 타인 물건이 아니라니까. 지상물, 부속물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에요. 그럼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되는 거지. 소유자면서 유치권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익비 가지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이제 무슨 물 들어가요? 부속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속물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기존 건물이 있었습니다. 기존 건물, 주인 겁니다. 임차인이 허락을 받아서 중축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 이 중축 부분이 9글자입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자, 그걸 4글자로 줄여보세요. 뭘까요?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그때 쓰는 용어? 네, 구분 소유입니다. 무슨 소유요? 독립성이 없다면, 있다면,
없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뭐 한다? 독립성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왼쪽은 이 전체가 갑거란 얘기죠. 부합했으니까. 오른쪽은 기존 건물만 갑거지. 증축 부분은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쓰는 용어가 뭘까요? 앞에서 공부했죠? 부합물. 무슨 물? 부합물이죠? 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어려운 용어죠. 뭘까요? 종속물? 아, 그건 주물할 때 주물이. 거기 지금 보고도 대답 못 한다니까. 4페이지 있는데. 왜 또 공작물 어디 있어? 왜 또 지상물이야 또? 맨 꼭대기 있잖아. 그게 부속물이야. 이게 보통 같은 걸로 착각하죠? 한자상은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의미상은 전혀 다른 거야. 부합물은 이건 독립성이 없는 거고, 뭐가 없는 거고, 부속물은 이거 독립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성이 있다고요? 그냥 독립성이 있고 없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속물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독립성 있기 때문에 임차인 소유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 기존 건물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한다면 이건 부합물이니까 여기도 효력이 미치겠지. 그러니까 경락당하면 경락인은 중축 부분까지 덤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자, 기존 건물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한다면 여기는 효력이 안 미치겠지. 그러니까 경락인은 기존 건물만 받는 거지 증축 부분까지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탄생했죠. 무슨 물, 무슨 물? 여기 부합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임차인 증축비용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가 증가했잖아. 그 비용은 받아야지. 갑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비용? 계량 비용 유익비를 돌려주세요라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한다 이야기죠. 그럼 이쪽은 무슨 용어 써야 돼? 그러니까 임차인이 증축 부분 갖고 있다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네가 사라. 그게 뭐다? 부속물 사라라는 뭐 들어갈 수 있다. 매수 청구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유익비는 아까 유치권이 됐었죠. 왜 돼요? 가능했겠죠. 자,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타인 물건이 아니고 자기 물건이잖아요. 아니 그것도 귀찮아 죽겠어. 머리 아픈데 자꾸. 그러면 그냥 글자가 같으니까 된다. 글자가 안 맞으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상관없잖아요. 자, 이쪽은 임의규정, 강의규정. 2차 함해가 아니니까 이거 무슨 규정이요? 임의규정이죠. 매수청구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연결해 드렸습니다. 뭐하고 뭐를? 유익비하고 뭐하고 또 연결해 드렸어 지금. 부속물하고 연결해 드렸잖아.
무슨 청구랑? 이게 글자상 아무 관계가 없지만 위에다가 기존 건물 허락 증축하면 부합까지 간 거 아니에요. 기존 건물에 증축했다. 독립성 없으면 부합한다. 무슨 물? 부합물. 이쪽은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물? 부속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자, 부속물 가봅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임대인 동의 또는 임대부터 산 경우죠. 계약 종료 후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는 매수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이 구성 부분이 되면 이게 뭐야? 부합물 되겠죠. 그럼 이건 이제 부합물 유익비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 떨어져 있는 걸 지금 묶었잖아. 네. 유익비하고 무슨 물하고? 부속물을 묶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건 지상권이랑 똑같습니다. 기간 끝났다. 임차인 1차적으로 원모 타임 갱신 청구권 행사. 주인이 예스하면 갱신, 거절했을 때 기분 나쁘죠? 네. 2차적으로 매수청구권 행사. 주인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 갱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청구권. 놓였을 때 들어가는 지상 매수청구권은 글자는 청구권이지만 실제는 무슨 권이다? 형성권. 자, 2번, 3번 묶으시고요. 자, 채무 불이행 해지당한 경우는 잘못이 있죠. 그 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간 약정 없어서 주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지. 그럼 나가란 얘기죠. 그러면 갱신 요구할 필요가 없지. 그땐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은 잘못이 있으니까. 3번은 잘못이 없죠. 해지 도달하면 즉시 소멸. 해지 통고는 600이 75.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동의 있는 전대하고 동의 없는 전대. 그 두 가지 놓고 민법을 끝내겠습니다. 자, 동의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겠죠. 자, 동의 없이 했다는 얘기야. 뭐 없이요? 그러면 나눠서 보세요.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무단전대라고 합니다. 무슨 전대요? 무단전대. 자, 무단전대에다가 원을 칠게요. 무단전대는 의, 병 사이에서는 이 계약은 1, 2, 3, 4 중 어디일까요? 어디에요? 갑에 동의가 없는 전대계약 당사자끼리는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선택하세요. 1, 2, 3, 4 중. 일단은 4번. 정답은 4번이에요. 뭐라고요? 아, 남의 거 팔아먹어도 유효한데. 동의가 없어도 당사자끼리는 뭐하다? 유효.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 이거.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도 아니고 유효하다고요. 당사자끼리. 그러나 병이 이 유효를 가지고 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한테 가서 떠들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현혹해. 무단 전대했을 때 주인이 동의하면 유효, 동의 안 하면 무효가 되므로 불확정 무효입니다. 그러면 또 그럴듯하지? 아니야. 무단 전대도 무조건 뭐하다? 당사 무조건 유효한 거야.
단 이 사실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한테 가서 따질 수는 없다. 그러면 갑의 눈에 봤을 때 이 병의 점유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갑의 눈에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로 보인다고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무슨 점유? 자, 그런데 이 임대차가 존속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차임받을 수 있죠. 갑이 을한테 존속하는 동안 뭐 받을 수 있어요? 차임 요구할 수 있죠. 따라서 차임에 대신하는 불법 점유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걸 해지 끝내놓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 1번, 2번 읽어볼까요? 1. 동의가 없는 을병 전대체 계약은 유효, 무효? 그럼 유효는 1, 2, 3, 4 중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단 병은 갑한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두 번째, 갑을 임대차가 존속하면 을은 을한테 차임받을 수 있죠.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주인이 뭐 해줬어요? 동의해줬습니다. 그럼 동의하게 되면요, 이게 전대니까 갑하고 을하고 임대했고 을하고 병하고 전대했죠. 그러면 갑의 당사자는 을이죠. 또 병의 당사자는 역시 이렇게 돼 있죠. 동의 있는 전대니까 결국 누구하고 누구는 관계가 없어요. 원래 갑하고 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갑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둔다. 무슨 규정? 특별 규정. 즉 차임이 릴레이가 안 되면 곤란하죠. 네. 병은 누구한테 차임을 주는데 우리에게 주는 거. 차임을 이렇게 주는데 을이 갑한테 이거 차임 안 주면 갑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특별 규정에 들어가면 거기 두 가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가로 2번하고 3번이에요. 병이 자신의 변제기 이전 차임 지급한 것 가지고는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병은 을한테 지급 날짜가 25일입니다. 을은 갑한테 지급 날짜가 23일입니다. 며칠이요? 23일 날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누구한테? 병한테 25일 지급할 차임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됐어요? 네. 네가 줄 차임을 갖다가 나한테 달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병이 뭐라고 그러냐? 22일 날, 며칠 날 을이 급하다고 해서 나 이미 차임을 줬다. 에? 그래 난 당 줄 수가 없다. 이게 허용 안 된단 말이야. 자신의 지급 날짜 이전 준 것 가지고는 갑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언제 대항할 수 있다? 밑에 거. 자신이 변제기 뭐다? 이후 준 것 가지고는 요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이 26일 날 전화가 왔어. 병한테 줄 거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병이 뭐라고 그래요? 25일 날 준 것 가지고는 정상이니까 대항할 수 있지. 이랬어요? 근데 뭐 이전? 그러니까 병이 을 인간적으로 도와줬다가 낭패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자신의 정상적인 날짜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데 혹시 또 얘가 전화 와가지고 1년치 미리 주면 30% DC해 줄게. 그 1년치를 몽땅 DC 줬더니만 값이 달라고 그래. 그럼 줘야 돼. 왜? 자신의 변제기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별 3개짜리 그려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들어갑니다. 1. 임대인, 임차인 합의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차인 권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기간이 약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비을한테 해지 통고했죠. 을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을은 통고 사실을 병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한테 그 사유를 뭐 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죠. 결국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고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죠. 그런데 을이 참 연체해서 해지했어요. 뭐 했다고? 이때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2번하고 3번 묶으셔야 돼요. 3번은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하고 뭐 비교해야 돼요? 해지하고 해지 통고 구별하셔야 되겠지. 동의 있는 전대 했는데 갑이 을한테 해지 통고하면 그 사실을 갑이 또 병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을이 연체해서 해지했죠. 이건 잘못 있는 거니까 굳이 그 사실을 갑이 병한테까지 뭐다 알릴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동의 없는 전대 뭐다 동의 있는 전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법은 못했네요. 특별법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오후에 할 거예요 대신. 오전이 아니고 뭐다 오후. 아니, 특별법은 3시간이면 돼. 그러니까 오전에 뭐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 다음 달 5월 아닌가? 네. 5월 때는 뭐다? 요약집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하고, 그래서 오전 강의 끝나고, 오후에 한 번 더 보고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다음 주 오후 2시 반부터 민사특별법 보충할게요. 정상적인 수업을 합니다. 오전 하고 2시 반부터 다시 무슨 특별법? 특별법 다시 정리해서 한번 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